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만 효율적으로 해도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산업군을 볼 수도 있겠고, 모르던 기업을 남들보다 더 빨리 알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비슷한 기업들끼리 더 비교 우위를 통해서 더 좋은 기업을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겠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에서 남들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엑셀입니다. 이 엑셀을 이제 툴로서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그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추가 강의에서 엑셀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이제 엑셀이 무엇인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 count if 함수, vlookup 함수를 이 재무제표에다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엑셀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옛날 초등학생 때 한 번쯤 그냥 뭔지 배우고 넘어가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엑셀은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이 데이터들, 뭐 숫자들, 뭐 글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칸마다 숫자들을 제가 임의로 써 넣어봤습니다. 그쵸? 1 더하기 1은 2죠. 그쵸?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뭐죠? 한 번에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자, 엑셀은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칸에 1, 이쪽 칸에 1, 이쪽 칸에 2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자, 그럼 이쪽 칸의 결과를 내고 싶어요. 그럼 이 칸에 와서 얘 더하기 요 칸 더하기 요 칸 더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한 번에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이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 2, 3 점점 증가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5, 6, 56 갑자기 너무 커지네. 자, 10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를 떼봅시다. 자, 얘네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삽입, 접근선형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X축, 가나다라 마바사, Y축, 그래프.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엑셀을 더 심화적으로 쓰면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서 여기다 입력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토, 자동 이 프로그래밍, 뭐 VBA, 뭐 또는 여기 보면 개발 도구에 들어온 매크로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엑셀에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 칸, 덧셈, 단순 덧셈을 통해서 이제 이 값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 엑셀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몇 가지 함수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함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함수가 뭐지? 자, 봅시다. sum. 여러분 sum 아신가요? sum이 이게 한글로 무슨 뜻이죠?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하다. 자, 이 sum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의 한 종류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사실 다 함수들이긴 합니다. 자, sum.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하다? 합한다. sum, 합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1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뭐, 프로덕트, 곱하기죠. 곱하기. 프로덕트를 하면 뭐 1부터 6까지 곱이 나와요. 곱하면 12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엑셀 동안 이 분석 효율화에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숫자 1이 있고요. 숫자 2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죠, 여러분. 이 퀴즈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자, 숫자 1이 큰가요? 숫자 2가 큰가요? 자, 우린 당연히 숫자 2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 칸에 입력된 숫자, 그리고 이 칸에 입력된 숫자, 이 크기 비교를 해서,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입력된 숫자가 얘보다 크다면
여기다가 크다 이렇게 쓰고 싶고요. 여기에 입력된 숫자가 얘보다 작다면 작다라고 쓰고 싶다는 거죠. 자, 이때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if. 영어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였더라면. 자, 만약에 1과 2 누가 더 크냐? 자, 봅시다. if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인 함수라서 제가 가장 먼저 이 함수를 좀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if 로지컬 테스트.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건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다. 그쵸? 크다라는 조건이 맞는다면. 자, 보시면 true. 그 다음에 false. 맞다, 틀리다 조건을 하나씩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맞다면 크다. 아시겠죠? 컴마라면 이제 다음번. 자, 아니면 작다. 틀리다면 작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3이 이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크다로 바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숫자 1을 입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같은 숫자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작다가 나오지. 왜? 자,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입력했어요. 어떻게? 얘가 얘보다 크다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작다. 같은 경우라도 작다. 왜?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같다까지 조건을 추가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if 함수 안에다 다시 한번 if 함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또 if 함수를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크다가 아니라면 또 다시 if 함수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얘보다 이번엔 작다면 그렇죠? 작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같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if 함수를 두 번 중첩해주면 자, 이제 진짜 클 때, 그렇지 않을 때, 각각 작을 때, 같을 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씩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산출해준다는 겁니다. 10일 때 당연히 크죠. 1일 땐 당연히 작습니다. 2일 땐 같습니다.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면 제 경험상 if 함수를 한 두 번, 지금 이렇게 두 번 나온 거잖아요. 한 세 번, 맥스 3번 정도까지만 중첩해서 잘 써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조건이 자, 아까 함수로 좀 다 돌아가 봅시다. 아까 함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조건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얘보다 크다면 이라는 딱 한 개의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참고로 여기다 AND 함수, OR 함수를 쓰면 조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중요한 내용 먼저 다루고 실전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카운트 if 함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좀 먼저 작업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자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하나 긁어올 거예요.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긁어볼까요? 자, 일단 현대자동차 재무제표 한번 긁어와 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있죠? 그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전체 해갖고 검색하면 최근에 반기, 분기보고서만 쭉 나옵니다. 반기보고서 들어가서요. 연결재무제표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재무상태표 말고 재무상태표 가져와 볼까요? 손익계산서 가져올래. 자, 손익계산서를 쭉 복사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가지고 올 건데, 자,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칸이 삐뚤어지네. 자, 요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좀 할지. 자, 그래서 보면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현대차의 최근 분기 매출액이 뭐 얼마다 쭉 써 있는데, 그쵸? 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쪽 칸에다가 여기 좀 색칠 좀 해보죠. 이 노란색 칸에다가 이 매출액이 얼마인지 추출을 해올 거예요. 추출을 해올 건데 자, 이 추출을 하기 전에 하려면 이 함수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그중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함수가 무엇이냐면 count if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액을 나타내는 계정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얘가 매출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엑셀이 매출액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얘는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똥통이에요. 깡통인데 여기 10번 줄, 10번째 줄에 있는 얘가 매출액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그 중에서 여기는 숫자를 가져와 요거를 이제 엑셀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무엇이 매출액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알려주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카운트 if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요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이제 숫자를 센다는 거잖아요. 카운트와 관련된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요 if 함수를 쓰는 겁니다. 카운트 if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if 함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약이란 조건을 만족하면 세는 겁니다. 뭘요? 숫자를 하나 세는 겁니다. 자, range란 게 나오는데 범위예요. 이게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range 요 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건 내용이 만약에 매출액이면 숫자를 센다. 어떻게? 숫자 1을 센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엔터를 쳐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count if. 자, 여기 요칸. 잘못했다. 자, count if. 자, 범위 요칸 매출 원가라고 써있던 거. 얘도 매출액이면 숫자 1을 센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아니니까 얘는 매출 원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다 여기 쭉 써주면 되는데 엑셀 이거 언제 다 써요? 이거 똑같은 내용 언제 다 쓰고 있어요? 엑셀은 친절하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쭉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맨 위에 건 어때요? 요 B10번 칸이 요거거든요. B10번 칸, 요 매출액 칸. 만약에 요 B10번 칸이 매출액이면 숫자 1을 센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쭉 내리면 따라서 B11번 칸이 매출액이면 얘는 어때요? B12번이 숫자이면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 칸도 여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도 한 칸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조건을 계속 연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얘만 숫자가 1이네. 여기가 매출액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번 줄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야, 여기 숫자 1이 있지? 걔가 매출액이니까 숫자 1이 있는 이 칸에서 숫자를 추출해와. 이 수치를 추출해와. 그리고 여기다 입력해. 라고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얘만 숫자 1이죠. 나머지는 다 0이죠. 왜? 얘네는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얘만 1이에요. 그쵸?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VLOOKUP, 이거 뭐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쉬운 함수인데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이 VLOOKUP 함수랑 if 함수가 사실상 엑셀 툴의 90%입니다. 엑셀 툴의 90%예요. 제가 용량 300메가짜리, 400메가짜리 파일을 만들어도요. 거기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함수가 다 if 함수거나 VLOOKUP 함수예요. 물론 저보다 프로그래밍과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함수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기초적인 함수만으로도 다 때울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VLOOKUP.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나오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순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나는 숫자 1을 찾을 거야. 어디서? 요 범위에서 가장 왼쪽 줄이네. VLOOKUP은 가장 왼쪽 줄입니다. 가장 왼쪽 줄이요. 가장 왼쪽 줄이 아닌 함수도 있나요? 두째 줄, 셋째 줄 함수 있나요? 없습니다. 엑셀 가장 왼쪽 줄만 가능해요. 가장 왼쪽 줄에서 숫자 1인애를 찾을 거고 만약에 1이 있다면 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는 숫자를 가져올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세 번째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무조건 false를 써줍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true를 안 쓰는지.
자, 정말 거지 같은 기능인데 이게 저희가 쓸 때는 자, 일단 무조건 false를 써주면 짜잔 짜잔 뭐가 나왔어요? 숫자 26966353 요 숫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자,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싶다 해봅시다. 그럼 요게 1이 돼야겠죠. 그쵸? 요게 1이 되면 실제로 이 숫자가 나올까요? 한번 해봅시다. 1로 바꾸고 얘를 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얘가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요 왼쪽 줄에 일치하는 숫자 중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잡히세요? 강의 시간 때 뭘 할 거냐면 노가다를 하나 좀 할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몇 분기치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쭉 나열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몇 번 반복적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매출액만 한 줄에 쭉 모을 거예요. 그렇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매출액만 가져오나요? 아니요. 이 함수 좀 더 다양하게 써서 영업이익도 가져오고 순이익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래프들 한번 좀 쉽게 그려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엑셀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상세 내용 필요한 거 있으면 보충 강의 추가로 올리고 공지를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일단 강의 전까지는 엑셀이 무엇이다. 좀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엑셀 강사님들 엑셀 강의 글 이런 것만큼 자세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 이거 뭔 소리지 하는 부분 있으면 좀 한번 찾아보세요. 카운트 if 함수에 대해서,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서 보충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